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복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현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직원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으로 지역 내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두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지금의 재난과 어려움이 종식되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 귀금속 산업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의 귀금속 역사는 1960년부터 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로 사가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예지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귀금속 상점과 보석 세공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1990년대부터는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던 점포들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진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종로 3사가 일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금속 상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국 15,000여 개의 귀금속 업체 중 종로구에서는 사업자 등록 취득 점포는 3,300여 개가 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래되는 귀금속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전통 산업의 장기적 침체와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그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어져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 부진까지 겹쳐 귀금속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통, 도소매, 세공, 감정업체 등 귀금속 업계의 절반 이상이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가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귀금속 상가는 산업의 특성상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많아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 감소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는 일주일을 주 3일이나 4일로 줄이거나 직원 가문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금속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 자금과 임대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은 구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중앙정부,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착한 임대 운동이나 경영자금 저리 대출, 주얼리 축제, 주얼리의 날 또는 보석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과 같은 제도 정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북 익산 귀금속 공업단지의 주얼리샵이 120여 개가 도매 및 주문 제작과 판매를 보석대 축제를 수년째 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원도 평창군과도 귀금속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미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모두 주얼리 산업이 국가 5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인도, 태국, 중국 등 발전해가는 동남아 모두 주얼리 산업이 국가 2대 내지 5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핵심 도시의 메카로 자리잡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을 1967년부터 참가 우승, 종합 참가 우승 9연패와 금은 세공 분야
국제대회 출전 금메달 15회, 은동 외 20여 차례 메달을 획득한 저력의 아름다운 세공 기술로 세수정대를 시키고 고급 주얼리 생산 기지로 변모시켜 신한류 상품화인 특화 사업으로 활성화하면 많은 수출의 장이 되어 해외 관광객을 유입하게 되면 우리 종로도 수입정대와 더욱 큰 발전이 되리라고 합니다. 고사 직전에 있는 종로의 귀금속 산업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에는 약 855톤의 폐기물이 매일 수거됩니다.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05톤 정도로 전체 폐기물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양은 종로의 인구가 드나드는 것에 비해 5년 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에 대한 이야기는 수시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에 반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줄어들지 않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폐기물 종량제에서 감량화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폐기물 중 음식물류 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다른 쓰레기와 섞어 버리게 되면 오염으로 인해 적절한 처리를 방해하고 소각 또한 어렵게 하는 특성으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하고 있지만 수거되는 절반 이상이 은폐수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구미시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소각 처리를 제작 관리하여 분리 배출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 볼 때 폐기물 처리를 친환경 자동화로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좀 더 올바른 분리 배출 생활화 유도와 음식물류 감량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에 계속된 인구 감소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의 인구는 2010년 17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1%씩 감소하여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14만 명대로 하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와 신생아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시군부 자치단체 중 관악구에 이어 0.61명으로 작년 2017년 산학팀 연구조사에 보면 689명이 출생하여 2018년은 644명으로 45명이 감소하였고 2019년은 4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하여 인구 절벽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로의 주거지의 비율이 적고 원도심이다 보니 당연히 겪는 현상일지 몰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인근 자치구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0.84명입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도 8개월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는 종로 구민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및 국가적 문제이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종로에 10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2100 수립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100년 후에 미래를 함께할 종로 구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구정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종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정치 1번지인데 종로구가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추락하는 인구 정책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 유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시는 도시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재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는 문화재, 공공기관, 공원 등의 공공기관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다른 자치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 해도 여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원활한 추진 또한 어렵습니다. 그 예로 사직 2구역의 경우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해제 소송 조합 설립 인가 불허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이 성소하여 서울시와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종로 구민의 편에서 집행부는 서야 함이 마땅한데 그간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있었으며 안전대책이 우려되어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된 일부 주택들은 지금도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가들이 늘어가고 곧 무너질 축대와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와 종로구는 도시개발을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을 선호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 숭인지역은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첫 단계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충신지역이 비좁은 골목길과 비가 오면 새는 집이나 아직도 흙벽돌 집이 있는데 흙벽에 도시재생으로 시멘트를 등을 해봤자 근본 해결은 안 된다고 주민들의 하소연이 있으며 요철이 심한 골목길은 그대로이며 봉제거리가 생기고 박물관, 기념관 등이 들어서 동네를 찾는 시민들은 늘었지만 봉제 공장의 일거리는 늘지 않았으며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도 정작 마을에서 생활하는 거주민,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사업자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란 말입니까? 임시방편인 댐질로의 도시재생은 도시 발전을 제어하는 요인이 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을 예를 들자면 지진이 심각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동경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시거리로 채 3m를 사유해주고 고층 건물이 절비하고 건물마다 나름의 건축 양식을 뽐내고 도시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종로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종로 발전을 위해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할지, 주민이 살고 싶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답을 결정해 놓고 끼워 맞춰 넣는 식으로 개발이 아닌 정말 주민이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의 건입니다. 얼마 전 원로 화가의 자택을 전시관으로 한다는 종로구 구립예술관 건립 협약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는 김창렬 화백, 이항성 화백 등이 협약 대상자이고 김화백의 아들 부부, 이화백의 아들 부부와 협약을 맺겠다는 것이며 협약 내용은 구립미술관 건립, 작품 무상 기정, 작가의 자택을 구립미술관으로 건립하는 것을 약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미술관 18개소가 있는데 이는 국공립 2개와 사립 16개이며 또한 부암동에 있는 지역미술관으로는 환기미술관, 서울미술관, 석파랑미술관, 자문미술관 등과 박물관도 35개로서 국공립 7개와 대학 3개, 사립 25개 등으로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수집 건너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고이동 박노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 운영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마이너스 운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특정 미술관을 우리 구가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구립미술관을 건립한다면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되고 그렇다고 기증을 받으면 미술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수익도 없이 매년 관리비, 운영비가 소모되고 있고 특정 미술인을 위한 작품 관리와 개인주택 보존, 인력 채용 시설이 되어버렸다고 주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고도 하겠다고 하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향후 또 다른 작가들의 기증으로 구립미술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면 또 구립미술관을 해줘야 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는 거의 1년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코와 입을 가리고 거리 제한 누기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뉴스도 1년 가까이 뉴스 속보로 채우고 있는 이때에 역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온라인으로 미술관을 전환해야 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미술관 건립은 맞지 않으며 코로나와 신청사 건립으로 구 재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다른 미술관 건립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주민의 혈세인 수십억 원의 기금으로 개인 집을 사서 또 다른 미술관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